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상승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화이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거래소에 따르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예비 심사 결과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에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장에 대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가치는 대략적으로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전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일단 4조에서 한 5조 정도 이 정도 본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핫하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은 DPC입니다. 이 DPC. DP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 무려 1020억이라는 이 거액을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주들입니다. 그 중에서 3사가 있죠.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JYP, ENT 이런 종목을 주목하고 있고 YG 플러스 이런 종목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주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 관련해서 낙수 효과 개념으로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EN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자, 보시는 것처럼 전날의 그 DPC의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한 1.7% 정도만 상승을 했습니다. 1.7%. 그리고 낙수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2.4%가 빠졌고요. JYP ENT는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뭐 빨간 상승의 맛 더블 체크라는 코너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추천을 드려서 무려 한 18% 이상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니주에 대한 주목으로 인해서 JYP ENT가 주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기사를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좋은 기업의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기업 개별적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거래량도 증폭됨으로 인해서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뉴스 플로우를 늘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빅히트 상장 예비 심사 통과 하반기 성장 가시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 최대 가치는 5조 원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이 BTS라는 건 아시죠? 그죠?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이 BTS가
뭐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인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상장 후가 좀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가치를 등에 업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군대를 간다든가 활동이 뭐 제약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또 다른 또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 후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상장 주관사가 이렇게 공동 참여를 합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DPC에 대해서 왜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본업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투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후자의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 1020억 투자했다. 이런 것 때문에 DPC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압 변성기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인 한국증권금융이 5.3%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눈에 좀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종목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7월 30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지연됨에 따라서 급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이 지연된다. 그러면 DPC의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현재 DPC의 주식은 빅히트 상장과 관련이 거의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엔터주로서의 뭐 준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SK 그룹 내에 SK 바이오팜의 성공적인 상장이 또 되었기 때문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증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자사주 처분 결정을 좀 했어요. 자사주 처분 결정. 사실 자사주 처분 결정을 50만 주를 하게 되면 주가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처분을 하는 것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긴 하지만은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10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아마도 자사주 처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갑자기 주식을 다 판다든가 이런 식의 패턴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것은 현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련해서 뭐 낙수 효과 이런 표현을 좀 사용했는데요. 과연 뭐 단순하게 이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ENT 같은 경우에 낙수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20일 날 저점을 찍고, 왜냐하면은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주, 뭐 면세점주 이런 거와 더불어서 엔터주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한 거죠. 더불어서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이 한알링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해서 엔터주들이 어떤 돌파구, 뭐 온라인 비대면 공연 이런 걸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원 수입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주봉상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관심이 좀 집중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은 그러저러하다, 그렇게 좋진 않다.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은 상당히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DPC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YG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하게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흥행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오르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봐도 성과가 대단합니다. 앨범 판매량이 2019년도 32만 장, 올해 60만 장, 내년도 130만 장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사적으로 연간 100만 장 판매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적이 없던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가장 핵심적인 매출이 뭐 투어 재개가 쉽지 않죠. 그죠? 투어를 하면서 공연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아는 만큼 이제 박스권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블랙핑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음원 때문에 그런데요. 유튜브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32시간이죠. 1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내 K-팝 최고 순위 2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역대 최대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핑크의 화려한 활동이 예상이 되고 이 음원 수입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거죠. 이 음원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음원 수입을 갖고 있는 회사가 주목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무려 110%, 120%, 1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승률이 더 남아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원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것은 이 트레저 12의 데뷔입니다. 이 트레저 12의 데뷔는 뭐 일본인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제가 좀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인 멤버들이 들어있고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일본인 멤버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과거의 성과가 대단히 좋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저 12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일본인 멤버 비중이 높은 팀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거고 한 달 내에 데뷔가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명의 멤버가 추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데뷔 후에 연말까지는 매달 뭐 컴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남자 버전의 트와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룹이라고 말씀드리고 흥행이 만약에 확인될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사의 주가는 우상향되고 목표가도 조사 분석자들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YG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하단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터 한번 끌어 올려 보겠습니다. 뭐 지난 5월달에 보시면은 하반기 풍부한 모멘텀, 3박자, 당분간 모멘텀만 보고 가자, 블랙핑크의 기록으로 증명한 글로벌 인지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실적입니다. 예, 3분기부터는 실적마저 개선세. 3분기부터는 실적마저 개선세. 트레저 12.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낙수 효과에 의해서 단순하게 성장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지금 음원 수입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가수들 블랙핑크라든가 트레저 CB에 의해서 실적마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메인 투자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ENT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셔야 된다. 똑같이 코로나19에서 3월달까지 주가 빠졌다가 서서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조정 다음에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현상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누적 수량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하긴 합니다만 서서히 매수가 들어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전략에서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 최근에 큰 폭으로 터진 이후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는 순간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 때문에 상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향은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소재의 K-팝 컨텐츠 제작 유통 법인이 BLC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 이라는 BLC에 유의미한 지분 투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분율은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SM과 협력해서 K-팝 온라인 공연 플랫폼 개발 컨텐츠를 공급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투어 콘서트가 안 되기 때문에 K-팝 온라인 공연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K-팝 컨텐츠 주도권 경쟁에서 JYP ENT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트와이스입니다. 이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6월에 발매한 미니 9집이 56만 장을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7월 발매한 일본 싱글 6집도 20만 장에 가까운 서프라이즈한 판매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한마디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와이스, 있지 등 걸그룹 중심으로 보이는 걸그룹을 중심으로 보이그룹 남자 남자죠. 보이그룹에 준하는 정량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니쥬, 제가 니쥬 얘기 많이 하죠. 니쥬와 BLC 등 일본 내 K-팝 수익화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점진적인 결실이 기대되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지난 7월 달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장이 아쉽지만 강력한 트와이스 모멘트, 니쥬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주, 이런 느낌. 그리고 일본 기록을 갈아치울 걸그룹이 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니쥬입니다. 모멘텀이 리얼리티하다. 비욘 드라이브 출자 의미.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포트의 타이틀로 봤을 때도 JYP ENT는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을 통해서 DPC가 지분법에 의해서 가치평가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엔터테인먼트사인데요. 그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ENT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순하게 낙수 효과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ENT는 각자의 성장 동력을 확보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에 대해서 이슈 개념으로도 접근하셔도 되고, DPC를 제외한 나머지 두 종목은 실적주로서도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차트적인 관점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면은, DPC 같은 경우에 핵심 체크를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회사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수급이 개선되면 차트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 상장 예비심사 결과가 지연 등에 의해서 급락을 했지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래로 간다. 아니고 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는 돈을 별로 못 벌었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과 성장성이 확보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시장의 관심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수급과 차트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YG 엔터테인먼트 주목해야 된다. 간다 또 간다의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3분기 실적 호전주입니다. 3분기 실적 호전 전망과 블랙핑크 신곡 빌보드 핫 100에 33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대단히 서프라이즈하다,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회사 YG 플러스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JYP EN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익성과 성장성이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더 나은 편인데요. 어쨌건 수익성과 성장성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개선되면은 차트도 올라갈 것이다.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과 성장성이 올라가면 수급과 차트가 개선이 된다.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니쭈 흥행 기대감, 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부합 성장, 향후에도 실적이 좋게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 좀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제가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전 고점이 19,241원을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요 자리 정도를 지지를 하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네. 19,300원을 깨지지 않고 지지하면 주가는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노선은 17,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7,800원 빠지면은 비중 축소 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송상에서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 있는 가격대 요 자리 42,7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2.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 가격대 밑으로 빠지면은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4만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대 초반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손절 또는 비중 축소 다시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가격인 37,000원대의 반등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2,000원, 42,900원
500원, 900원 정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만원대 초반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상승하는 종목은요, 목표가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손절가를 생각하시면 가는 게 정답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JYP-EN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지지 가격, 돌파 가격, 지지 가격, 돌파 가격,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주가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수급적 요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정도 31,000원과 32,500원 사이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조금 모으시고, 모으시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하회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요 뭐 28,000원이 아니라 26,000원대 요 정도 선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매수를 3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현재 가격 사이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손절가만 잡고 네, 추세 대응한다. 예, 추세 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손절가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 목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손절가, 목표가를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정의가 참 개인적으로 이 정의화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그 시장을 분석하는 조사 분석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을 통해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컬렉션해서 마지막 단에서 저처럼 주식을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사도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손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셀렉터의 개념이 있어요. 선택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조사 분석자가 얘기하는 목표가 그 부분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는 거고, 그 가격까지 올라와 주면은 오케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추세 대응, 현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응의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시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이 대응의 논리로 가야 되는 종목들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리적인 가격 내까지 좀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추세 대응하시고, 손절가를 깨지지 않으면은 잘 인내하고 버티는 식의 전략을 취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1일 3회, 최소 3회 3분기 실적 및 기대주에 대해서 종목을 당일에 흐름이 강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참고해서 관심 종목군에 입력해 놓고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은 투자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종목이 2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종목을 선택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하나 당부드릴 거, 그날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추천 종목이라고 오해를 하셔서 바로 매수해서 손실 보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에 꼭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흐름 다시 보시고, 가격 전략 다시 세우고, 내용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상과 같이 곽영훈 네, 부장의 무료 카톡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